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월 4일 금요일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과 함께 무역 분쟁, 그러니까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또 같이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그 S&P 500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21선 정도까지는 가주는, 반등을 가주는 그런 모습을 거의 항상 높은 확률로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반등 여력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유도 다분히 있고, 뭐 무역 협상이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까지는 아니고, 조금 새로운 게 있었다면 그 미 연준의 그러한 발언,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시키는 그런 발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 정도 하나 특이점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니까 뭐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 증시는 그랬고, 지금 반등, 이제 조금 더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재반락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겠지요. 그리고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 무역 협상 기대와 함께 오르는 모습인데, 국내 증시랑 연동을 해서 보자면은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시초에 아침 초반에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 미국 시장의 하락을 선반영했고, 최근에 어떤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러니까 재반등과 재반락을 반복하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과도 연계가 돼서 코스피 기관계 매수세 같이 이제 다시 들어오죠. 왜냐면 재반등, 재반락 이후에 다시 코스피 방어 매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코스피 방어 매수가 또 사라진 모습이었다가 다시 하락을 많이 하게 되니까 방어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리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전반적으로 흘러준 모습이고요. 특별히 크게 다른 모습까지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그런 모습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 때문에 뭐 특히 기술주, 미국 증시는 지금 애플의 급락이라던가 이런 기술주 이슈가 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주 같은 경우도 해외 기술주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미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기술주, 장 초반에 기술주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너무 빠른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게 눌림으로 다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장중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내일 아침 시장은 좋을 수 있는데 너무 좋아버리면 오후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시장 자체는 어차피 하락 추세고 중기적으로 계속 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시장 지수와 연관이 큰 주식들을 매매하기보다는 시장 지수와 연관이 적은 뭐 수소차 테마주, 친환경차 테마주, 정치 테마주, 뭐 신규 상장 테마주, 그리고 뭐 대북 테마주, 최근에 뭐 개성공단 관련주, 이런 것들 위주로 거래를 해 주시는 게 훨씬 시장 영향을 덜 받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물론 무슨 테마주든 간에 투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지수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시장 지수와 영향을 심하게 받는 뭐 IT 기술주라던가 혹은 제약바이오주라던가 혹은 기타
어떤 대부분의 기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떨어져 버리면 너무 개별주가 엄청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개미분들이 피를 보고 있을 거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지수 하락과 함께 피를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가 있는 주식, 트렌드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가장 강하게 잘 받아주고, 그리고 오를 때는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작년 말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힘있는 주식들,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주식들 위주로 뽑아보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추세 혹은 중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주로 테마주라던가 그런 것들 위주로 단타 스윙 위주로 해주는 게 가장 수익 내기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그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시장 오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좋은 시장이 오면은 또 그 지수에 맞춰서 또 그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또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유시민 관련주랑 임종석 관련주, 그리고 개별적인 뭐 제약바이오 관련한 개별주 정도, 그 정도 관심으로 두고 보면은 되겠네요. 네, 이제 종목의 섹터랑 종목 봐드릴게요. 그리고 좀 특별했던 거는 조선길 이슈가 있는데, 지금 대북주 관련해가지고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폼페이오의 발언도 그렇고, 뭐 김정은, 트럼프 지금 분위기 좋죠. 미국과 북한 뭐 지금 분위기 좋은데, 지금 조선길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북미 간의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나 불확실성이 생기는 건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또 조선길, 김정은 같은 경우에 조선길을 잡으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선길이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또 조선길을 내놓아라, 싫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허나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고요. 현재 일단은 그런 잠재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 그런 거 대북주 생각하실 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금요일 시장 전반적인 섹터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섹터는 유시민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 그 중에서도 상한가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YBM넷, 유시민 관련주로 기존에 짚어드렸던 YBM넷과 그리고 풍강, 기존의 유시민 관련주로 정리해드렸던 풍강, 요렇게 두 가지가 또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팟캐스트 방송 때문에,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다른 이런 차기 대권 주자들보다 더 이슈가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다는 측면, 그리고 지지율이 여러가지 조사에서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는 측면, 그런 것들 때문에 유시민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풍광과 함께 흥국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 제약이 있었죠. 지금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게 첫날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이때도 좀 터졌습니다만 지금 거래량이 아주 강하게 터진 거, 거래 대금도 650억 정도 아주 강하게 터진 첫날이기 때문에 애초에 후발주자들, 후속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대장주,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그런 대장주를 거래할 게 아니라면 후발주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시작했고 아직 덜 오른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좋죠. 하지만 동시간대, 이게 시간을 주식 투자의 함수에 넣어야 되는데 시간을 잘 고려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장을 볼 때 같은 동시간대에 대장주가 있다면 그 대장주를 잡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처음으로 오른 주식들 같은 경우, 처음으로 오른 주식, 이런 경우에는 첫 오른 주식, 후발주들 중에서는 첫 오른 주식이 좋습니다. 다만 유시민 관련주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했죠? 보혜양조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보혜양조로 시작했기 때문에 보혜양조가 가장 많은 움직임을 줬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힘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든 간에 보혜양조를 거래하는 게 무조건 좋죠. 왜냐면 많이 올라 있어도 더 오를 수 있는 게 대장주고, 많이 올라 있어도 후발주나 쫄병주들이 떨어질 때도 대장주는 버티거든요.
왜냐면 대장주는 모든 수급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대장주도 충분한 많이 상승을 이루어주고 지금 힘이 많이 딸린 상황이죠. 너무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후발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후발주들 중에서는 굳이 거래를 한다면 후발주를 거래를 한다면 이렇게 오른 지 얼마 안 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된 그런 주식을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항상 대장주 위주로 거래를 하되 또 후발주는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보는 게 아주 간단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굉장히 파생되는 것들, 전반적인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들이 이렇게 뻗어 나가죠. 그럼 원리 원칙이나 이런 종목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들 큰 줄기가 있고 거기서 변수가 생기고 예외 상황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관련주가 이제 대장주로 이끌었던 보혜양주가 많이 오르니까 다른 이제 후발주들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중에서도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첫 상승이었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상승. 근데 첫 상승은 아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첫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수익 기회를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힌 관련주.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임종석 관련주 되겠습니다. 임종석 관련주고 화인베스틸. 임종석 관련주는 그렇게 시세가 크지 않았고 화인베스틸 지금 강한 거래 대금으로 지금 뚫는 모습, 최근에 박스권을 뚫는 모습을 강한 거래 대금을 뚫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화인베스틸 혼자서 움직이던 지금 때와 달리 동일철강과 뭐 나노 같은 이런 주식들이 이제 임종석 관련주로 지금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항상 집단 수급이 만들어져야 좋고 집단 수급이 만들어져야 이제 대장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인베스틸 그 재료 자체는 이제 임종석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 원래 정치 테마가 뭐 인맥이나 뭐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걸로 다 하죠. 근데 이제 임종석 관련주로 화인베스틸이 묶여 있는데 그 임종석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슈 자체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비서실장에서 나오고 이제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를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줄 만큼의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상승력이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테마는 논리 여하를 따지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주식이 대장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종석의 비서실장 교체가 안 좋게 해석된다면 그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거고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고 있고 강하게 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재료 자체를 얘기를 들어봐도 뭐 그렇게 나쁜 재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승의 재료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화인베스틸을 인정하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인 화인베스틸을 보는 것을 관심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개별주들 좀 몇 개 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제약바이오 주의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고, 왜냐면 시장 지수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수급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반등 시장에서도 특별히 주목을 받고 수급이 몰리는 그런 주식들이 꼭 몇 가지씩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이넥스였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목요일도 좀 있었고 금요일날 아주 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어떤 기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요. 최근의 역배열 추세를 최근의 박스권을 벗겨내는 그런 모습이고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주는 모습이라서 좀 더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5일에서 10일 정도를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주는 무료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리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타점 잡고 뭐 요런 거는 이제 카페에서 카톡방에서 팬 서비스로 같이 가이드 추천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공지사항이나 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매매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되고, 참여 안내는 다 돼 있고요. 그래서 바이넥스 관심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뭐 다 제약바이오주니까,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지금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그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과가 괜찮고 지속적인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한 이슈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살짝 갭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갭이라고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 거래 버텨주면서, 가격 버텨주면서 상승시키는 힘 지속적으로 받아줬고요. 뭐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왔고, 뭐 외인이나 그 외인 수급은 좀 괜찮게 들어왔는데 기관계의 수급이 좋지가 않아서 뭐 그런 측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하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측면은 좀 아쉽고, 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 사실상 최근에 이제 박스권은 거의 벗겨낸 수준이죠. 그래서 악성 매물은 많이 정리를 한 모습이고, 추가적인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 뭐 바이넥스도 그렇고 제일약품도 그렇고 바로 뒤에 말씀드린 엔디포스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은 확실히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수를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어차피 주식시장을 보면은 지수는 신경을 쓰실 텐데 항상 그럴 때 이제 제약바이오랑 연관성이 높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제약바이오 쪽은 다루시려면 지수도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약품도 지금 괜찮은 모습, 충분히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디포스 있네요.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가지고 저점을 어떤 최근에 조정 눌림목을 가지고 나서 방향 전환을 어느 정도 이제 해준 모습이죠. 꾸준히 하락하다가 방향 전환을 조금 해준 모습에서 오늘 거래 대금이 조금 떠주면서, 많이 뜨진 않았습니다. 좀 떠주면서 어느 정도 적절히 떠주면서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뭐 파이프라인 같은 거, 탈모 치료제나 뭐 신장암 관련한 거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대감이라는 게 뭐 제약바이오주를 뭐 너무 뭐 그 안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빠져서 그 주식을 주식으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빠져가지고 뭐 어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꿈을 품고 그 주식을 존버한다거나 믿음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철저하게 주식으로 보시고, 그냥 제약바이오 주식을 움직이는 거는 기대감입니다. 그냥 기대감일 뿐이고요. 뭐 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대감이 있고 차트가 좋고 지수가 좋으면 제약바이오주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보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진짜 별거 아니고 별 기대감이 없는데 쭉쭉 잘 가는 제약바이오가 있고요. 그런 제약바이오주가 있고요. 그런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게 좋고 정말 내용도 좋고 뭐 치료제 개발도 잘하고 있고 막 쭉쭉쭉 잘 되는데 기대감도 많은데 근데 잘 안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차트가 안 좋은 애들이고 또 지수가 안 좋으면 또 잘 안 움직이고요. 똑같은 뭐 임상 성공 이걸 똑같이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 상황이 안 좋고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수가 굉장히 좋고 제약바이오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는 그런 시기에는 아주 작은 성공만 해도 엄청난 폭등이 일어납니다. 제약바이오는 좀 그런 식으로 변동폭이 크고 어떤 구체적인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탐욕과 공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거기에 뭐 어떤 치료제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조사를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그냥 기대감이고 시장 지수고 그리고 차트고 투심이고 수급이고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기업 내용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했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똑똑할 필요 없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집에 갇혀가지고 그 막 존버하다가 이제 막 마이너스 70% 나오고 이제 막 시장에서 떠나고 이러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쟁이는 주식쟁이가 되어야 되지 경제학자가 된다거나 뭐 기업 분석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애널리스트에 적합하지 그게 또 실전 투자 트레이더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또 한 가지 팁으로 가져야 할 태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전적으로 어떤 것들이, 왜냐면 우리는 결국에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자 하는 목적이지 우리가 무슨 기업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실전적인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지 뭐 전반적으로 다 잘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섹터별로 또 이제 중요한 게 다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 투심, 시장지수, 뭐 그런 개별 종목의 기술적인 차트, 뭐 매물대, 그리고 뭐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약간 정치 테마주랑 비슷한 게 사람들한테 좋은 걸로 인식이 되면 엄청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그런 왜냐면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이죠. 펀더멘탈이 없는 자산이나 주식들은 다 그런 성향이 있죠. 뭐 정치 테마주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자산의 특성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넥스 제일약품 엔디포스 정도로 별도 관심 주고요. 섹터 중에서는 화인베스틸 그리고 우리들 제약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유시민 관련주, 임종석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금요일 시장에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뭐 중요한 팁이라던가 이런 것들 실전적으로 같이 짚어가드리면서 같이 봐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 잘 하시고 어차피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그러면 자료 많이 올라갈 거고요. 뭐 제가 힘이 될 때 그러니까 가능할 때 여유가 될 때마다 뭐 좋은 자료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 카페에도 좋은 자료 계속 올라가니까 뭐 마음껏 활용하시고 도움 많이 되시면 좋겠고 뭐 같이 실전 매매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거 DFP 팬 멤버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실전적인 도움 실전 투자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이 꾸준히 쌓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은 요 정도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또 다른 나중에 또 시간은 많으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꾸준히 시간을 들여가면서 꾸준히 하나하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정리도 주식 매매도 꾸준히 쌓아가시길 바라고 오늘은 요 정도 정리하시고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